제 스승님이죠. 연구실에 신경을 더 쓰시고 책을 더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로 기쁩니다. 곳곳에 자랑할 수 있도록 네,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좀 이제 면이 서고 이렇게 어깨뽕 좀 올릴 수 있도록 드디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에 관련된 책이라는 걸 듣고 드디어 선생님께서 예술로 뭔가를 해보시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에 아주 기쁩니다. 채훈쌤께서 글을 쓰시는 동안 글쓰기 어려움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좀 이제 친근해졌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쓰시면서 계속 저희와 같은 고충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1년 전부터 이 북파티가 기획되고 있었는데 드디어 북파티를 할 수 있구나. 저희 연구실의 기쁨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채훈입니다. 너무 북드라망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걸 써야겠다고 생각해서 강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강의는 왜 하게 됐느냐? 이게 까먹었는데 뭔가 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까먹었어.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뭐였냐면 문득 뭔가 계기가 있었는데 재현이란 무엇인가를 이걸 다시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어떤 구체적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현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내려오고 보니까 이제 그때의 생각하고 되게 많이 달라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왕 낼 거면 좀 몇 가지를 보충해서 이렇게 좀 다른 컨셉으로 전면 개정을 해서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구상을 하다가 보니까 일이 커진 거죠. 개정판의 성격이 아니라 이걸 뭔가 다시 전면적으로 써야 되겠구나. 근데 그 생각은 왜 하게 됐냐면 제가 다른 인터뷰에다가도 이제 서면으로 썼었는데 이제 가끔 전공을 한 업도 있고 하니까 가끔 예술 강좌를 외부에 가거든요. 근데 가면 사람들이 갈증은 있는 것 같아요. 예술이라든가 뭐 이런 전반적인 예술적인 것에 대한 갈증은 있는 것 같은데 그 갈증들을 이렇게 제가 좀 어떤 매개를 가지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근데 그러려고 보니까 너무 책이 없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호모 아르텍스라고 북도라망에서 냈던 그 책은 또 조금 결이 다른 책인 것 같고 예술 일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좀 더 인문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뭔가가 너무 없는데 재현이란 무엇인가를 개정하면서 그런 식으로 잡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계획을 해서 강의한 거 가지고 낼 생각으로 이제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강의를 2번에 걸쳐서 했고 그 2번에 걸쳐서 한 것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이번에 이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네, 제가 서문에 쓴 것 같은데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 중에 되게 다른 뜻인데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예술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기획할 때 어떤 방식으로 예술에 접근해야 되지 이런 걸 막 고민하다가 그런 단어가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술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걸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질문하다? 이건 너무 흔하잖아요. 질문하다? 다른 말이 없을까? 근데 이제 묻다? 근데 묻다가 떠오르는 순간 거기에 매장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거 되게 재밌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자체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예술과는 또 다른 차원의 예술을 생각할 수 없을까? 이게 기본적인 문제 출발점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개념을 묻는 걸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뭘 묻으면 또 그 묻은 데서 뭐가 새롭게 피어나니까. 그래서 질문하다이면서도 또 이
뭘 매장하고 그 매장한 거에서 뭐가 피어나는 이런 또 다른 의미를 거기다가 넣을 수 있겠다 해서 묻다라고 정해서 강의도 하고 이제 책 제목도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아, 예술이 뭐냐? 이 뭐가 뭐냐?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니까 이제 책을 쓴 거기도 한데, 예술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확실한 거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게 처음에 되게 맛있는 거는 질리지 않나요? 이렇게 첫 입맛에 이렇게 딱 뭔가, 너무 맛있다 싶은 거는 오래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하는 얘기지만 밥은 안 질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맛있는 반찬은 질리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예쁜 물건도 살 때 예쁜데 그거는 계속 보게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랄까? 근데 아름답다고 하는 거가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즉각적인 감각을 통해 반응하는 것들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바뀌는 걸 수도 있는데 저도 뭐 한때 예쁘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 부질없다는 생각을 이제 점점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술에 대해서도 저도 그런 거에 끌렸으니까 아마 그걸 전공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좋은 그림, 막 예쁜 그림, 아름다운 것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어떤 시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점점점 그런 것들이 별로 부질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게 내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렇다 그래서 예술이 무용하다는 생각은 전 아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술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편견으로부터 좀 떼어놓을 필요가 있겠다. 구출해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술이 계속 오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려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것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예술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예술이 아름다움이나 감각 추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술에 더 씌워진 그런 편견들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예술을 이렇게 삶에 더 깊숙하게 끌어올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어떤 뭐 작품을 본다든지 예술가의 삶을 본다든지 이렇게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아무튼 보이게 되는 게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제 관심사가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이 예술을 감각적으로 이렇게 소비하고 그거를 뭐 소유하는 방식으로 향유하고 이런 거 말고 아무것도 소유하거나 이렇게 소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으로서 충분한 이런 상태의 무엇은 없을까? 근데 저는 그런 게 이제 어떤 사람의 삶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의 그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술은 그러면 그럴 수 없을까? 예술이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산물하고 연관되는 거긴 하지만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물 자체가 예술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술의 뭐 본질이라 그래야 될까? 근데 우리가 뭘 예술이라고 부를 때 그 예술적이라는 말로 뭘 지시하고 있는가? 이거를 막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결과물인 것 같지는 않다. 제가 생각하기엔. 어떤 삶이 됐든 생각이 됐든 예술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우리에게 되게 깊은 울림을 자아내는 무언가가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방금 질문하실 때 뭐 어떤 태도라든가 윤리라든가 그러니까 보이는 건데 그 보이는 것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저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가지고 예술을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거 같다고 하는 확신을 조금씩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무슨 미술관 돌아다니고 막 뭘 보고 어디 음악회 다니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충분히 누구나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예술과 접속할 수 있는 하나의 길,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참 어려운 질문인데, 예술의 윤리. 예술가의 윤리도 아니고 예술의 윤리. 근데 저는 그 윤리라는 말이 뭐 도덕이 됐든 윤리라 그랬든 그거를 크게 말하면 그거는 삶의 비전이기도 하고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디서 드러나느냐?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의 윤리는 그냥 예술을 하는 거에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통 예술가의 윤리, 예술의 윤리 그러면 이제 예술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가치평가 방식 이런 거를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예술가의 윤리다 그러면 예술가가 하는 작업하고 별도로 예술가가 사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윤리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면 어떤 것도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서 하는 건 없으니까. 작업을 골방에 틀어박혀서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과 접속하지 않는데 선 하나를 그릴 수가 있을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 하나를 긋고 음표 하나를 그리는 것조차도 저는 그걸 뭔가를 한다는 거는 이미 세상에 대한 자기 태도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어떤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삶에 대한 자기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디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가느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공명하느냐, 그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사람의 그 어떤 행위라든가 말이라든가 생각, 감정을 다 구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은 윤리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에 질문하고도 통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술이라는 거의 핵심을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물로 이룰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어떤 삶이라든가 생각, 이런 거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그냥 윤리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술에서 어떤 윤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작업 자체가 뭐를 통해 이렇게 결과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과정, 거기에서 독자든 뭐 관객이든 스스로가 뭔가와 공명할 수 있다면 그 공명되는 지점을 윤리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 책을 이렇게 내가 쓰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 생각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 강의를 할 수는 있어도 사람들한테 직접 네가 예술에 대해서 평론을 해봐라 이렇게까지는 뭐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진짜 그 아이디어는 이 책을 썼기 때문에 떠오른 아이디어거든요. 이제 그 책을 쓰면서 계속 뭘 더 생각하게 됐냐면, 이 대중이라는 걸 정말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관점에서 예술을 얘기하는 거, 이게 아니라 어떻게 대중의 관점에서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제가 매번 인용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번에 이 말이 이런 건가라고 비로소 이해하게 됐다 싶은 말이 그 끌레 말이에요. 끌레가 이제 그 바우하우스에서 연설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중이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건 대중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쓰다가 문득 그 말의 의미가 뭔지가 확 와닿은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저는 지금 시대는 예술가는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이 예술가라고 해주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예술가라고 하는 사람도 막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뮤지션들도 그냥 다 아티스트 막 이런 말 흔하게 하잖아요. 그게 뭐 틀린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되게 넘치고 예술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넘쳐. 그런데 왜 그걸 다르게 해석하는 거는 점점 없지? 이게 이제 책을 쓰다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뭘 얘기하지 그러고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른 데서 해석한 것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너무 해석이 빈곤하다는 거였어요. 컨텐츠들은 되게 많은데,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컨텐츠도 사실 되게 많아.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전 유튜브를 잘 안 보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뭐 갤러리, 어떤 갤러리에서 그 쫙 명작 설명해주는 것부터 그림을 읽어주는 그 콘텐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수다를 떠는 거 정도에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에 이런 뒷이야기가 있구나. 이 그림에 얽힌 뭐 스토리가 뭐고 이 그림의 내용이 뭐구나, 이런 건 되게 많은데 그걸 알면 뭐가 달라지는 거지?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화를 평해주는 것도 그렇고 뭐 그림을 평해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해석이 너무 빈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어떤 시대는 해석이 너무 과잉됐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작품에 비해서. 근데 우리는 거꾸로 막 뭐는 제가 보기엔 재기발랄한 것들이 너무 많아. 음악이든 뭐 미술이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해석은 너무 빈곤하다. 그럼 이 해석은 누가 해주지? 예전에는 그거를 이제 전문가나 지식인이 해줬잖아요. 어쨌든 뭐 무슨 평론가. 근데 그런 평론가가 이렇게 컨텐츠들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대에 왜 꼭 그걸 전문가가 해야 되지? 이건 진짜 그걸 수용하는 대중들이 이제 담론을 생산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진짜 깊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곰쌤의 고전 평론가 요거를 조금 카피한 거기도 하지만 아니 예술도 대중들이 평론을 하고 대중들이 담론을 만드는 시대가 저는 돼야 될 것 같다. 근데 그냥 떠든다고 담론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배움이 필요하다. 예술 작품을 읽어내는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술이다 그러면 미술에 대한 기본적인 코드를 모르는 책을 비평하는 게 가능할까?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이게 다짜고짜 생각을 쓴다고 글이 써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책을 읽어내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책을 읽은 나의 생각들을 이제 어떤 구조에 짜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술도 똑같겠죠. 음악이 됐든 예술이 뭐 미술이 됐든 영화가 됐든 그것들을 읽는 법을 배워야죠. 그래서 그걸 배우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비평을 할 수 있을까를 훈련하는 코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냥 하나하나한 이야기 막 이렇게 블로그 같은 데 올리는 거 말고 정말 좋은 것들을 대중 스스로가 발굴하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장을 좀 만드는 게 그게 가장 미래적인 예술의 존재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평론을 정말 이 프로그램은 평론가를 지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소비하고 콘텐츠들을 보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30, 40대 직장 여성이 주가 돼가지고 너무나 많은 콘텐츠들을 소비해. 그런데 그 보는 거에 비해서 너무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거는 그냥 소비잖아요, 소비. 그러니까 소비하지 말고 진짜 향유하고 나아가서 공유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생산을 하는 이 과정이 저는 이제 평론이다. 그 매개물을 예술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크랩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안 썼다면 이제 그런 과정도 생각을 못했을 텐데 이 책을 쓰는 과정이 이제 저한테 준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예. 이제 내 책을 누가 읽었으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서문을 쓰면서 했었어요. 그럴 때 일단 예술가는 아닌 것 같아. 예술가들은 그리고 뭐 자기 작업을 할 테니까 굳이 책을 안 읽어도 예술가는 알아서 하겠죠. 그럼 이제 누구냐? 결국은 저를 포함해서 예술을 어떤 의미에서든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사람들과 뭘 나누고 싶은가, 이제 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 책 제목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를 묻다인데, 이 묻다의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술에 대한 많은 편견들이 있어요. 예술은 아름다운 것이다, 뭐 예술은 고상한 것이다, 예술은 되게 천재만이 하는 것이다, 예술은 배부른 사람들 많이 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편견이 있죠. 근데 저는 그 편견들에 대해서 진짜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진짜 배가 불러야 예술이나 철학을 하는 건가? 왜 배고픈 사람들은 예술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배가 고픈 사람들이 그 밥에 끌리기보다 예술 작품에 끌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차단하는 많은 것들이 그런 편견들이 더 씌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벗겨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많은 편견들과 예술에 대한 어떤 그 우리의 뭐라 그래야 될까, 지나친 예술에 더 씌워진 무게, 이런 것들을 좀 땅에 묻고 가볍게 예술을 대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묻다라는, 질문하고 매장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이제 예술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예술하고 좀 더 깊이 있으면서도 아주 가볍게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이 책을 접속하시면 뭐라도 하나 같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기존의 예술에 대한 편견 없이 좀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의 사고가 있잖아요. 그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야와 예술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이 양극단에 있는 분들이 특히나 이 책을 같이 읽으시면서 그 극단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편안하게 예술을 가지고 다양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읽어주십시오.